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류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훈육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훈육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 건지 항상 많이들 좀 막막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튜닝 훈육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어디서 들은 최고의 훈육법을 우리 아이에게 짜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훈육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 이게 정말 핵심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동네 마트나 장난감 가게에 가서 너 갖고 싶은 장난감 가져와 봐 그러면 정말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훈육도 100명의 아이면 사실 100명 그 아이마다 개인의 어떤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해주는 100가지 훈육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 같은 게 필요할 거잖아요. 나이, 연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두 살 나이 때는요, 고집 부리거나 떼쓰는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먼저 시도돼야 됩니다. 2살 이전의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다 배우지 못했고요. 이걸 조절할 만큼 뇌신경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나이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역할은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자극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2살, 3살 정도가 되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런 말보다는 그만이라는 말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 돼라는 말은 네가 그런 거 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넌 허락받지 못했어 라는 말이라면, 그만이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행동일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완곡한 표현일 수 있고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랐어요. 한 3, 4살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냐? 한 3세에서 5세 미만. 공격성과 충동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고, 사실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억누른다. 이게 집안에서는 안 셀 수 있는데 밖에선 셉니다. 예, 부모 앞에서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로 키우실 게 아니라면 허용과 통제를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해지는 시기고요. 4살 이상 7살 정도 되면 공감하면서 해주는 훈육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도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생각하는 의자, 하나 둘 셋 숫자 세는 것, 이런 훈육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훈육하는 기법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었던 마음을 먼저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걸 표현하는 거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행동이 조절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알면서 왜 부모가 훈육을 하는데 실패하는 걸까? 이것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양육자가 일관적인 훈육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올바른 훈육이 되기도 어렵고 아이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죠. 두 번째는 부모님 자체가 이제 원부모라고 하죠. 그 부모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이래요. 나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부부간의 교육관이 다르면 효과적인 훈육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이런 경우에 상반된 2가지 메시지를 받으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옆집에 누구는 어떻게, 또 아는 사람 누구는 어떻게 키웠다 그러던데 우리 애는 왜 안 되죠? 이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공부도 그렇지만 훈육도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자라고 하시면 많은 의문점이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 6교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모의 세계. 국내 최고의 전문가, 나랑 친한 형. 반가워요. 류규식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시죠. 훈육이 뭐예요? 훈육 그러면은 꼭 혼내고 그렇게 야단 쳐야 생각하잖아요. 된다 이렇게 하는데, 훈이라는 거에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르치는 육은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처음 개념부터 잘못 잡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봐야죠. 뭘 좀 준비해오면 재밌는 얘기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소위 스타들. 예, 셀럽들의 훈육법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가 해왔는데요.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는 대한민국 만세의 아버지시죠. 송일국 씨. 예, 송일국 씨 송일국 편에서 씨. 봤는데 이 생각하는 의자 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의자. 예, 타임아웃 훈육법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훈육법인데 예,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셋을 셉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그래도 그 행동이 멈춰지지 않으면 이제 집안에 정해져 있는 의자나 또는 특별한 공간 여기 가서 일정 시간 동안 앉아 있다 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임아웃 훈육법이라 하죠. 근데 그거 하나 둘 셋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너 울음 딱 그쳐? 셋을 또 안 그치면 혼날 줄 알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이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세느냐가 중요해. 이렇게 세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계속 울고 때를 쓰면은 저 의자에 앉아 있게 될 거야라고 이제 약속을 해요 미리. 근데 애가 그렇게 때를 부리고 뭐 자기 좋아하는 사탕 달라고 운다. 그러면 그때 하나, 한 5 내지 7초 기다립니다. 둘, 그다음에 셋. 그러면 아이를 그 의자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바로 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5 내지 7초 사이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할 시간이, 생각할 기회. 몇 분 정도 그 의자에 아. 앉혀두는 게 효과가 진짜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아주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한 살에 1분, 한 살에 1분. 네, 별로 안 앉아 있는. 별로 안 길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고. 얘가 지금 이 일이 what's going on? 네. 나. 네, 이게 왜 이렇게 생긴 건지를 깨달을 수 있게 그 시간을 잠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살 정도 된 아이들은 한 5분인 거고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이제 뭐 7분에서 한 10분 정도. 한 번 앉을 때 그렇게. 네, 그렇게 한 번 앉을 때. 한 번 앉을 때. 스위틀린님이 22개월 아이에도 생각하는 의자가 통할까요라고 질문. 22개월. 예, 안 통합니다. 22개월은 말이 안 통해요. 예, 만 24개월 전까지는 훈육이 안 통한다. 만 2살 때까지. 예. 왜냐하면 신경계의 발달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배우고 익혀서 내재화라 그러죠. 하기까지가 아직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22개월에 생각하는 의자는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예. 3살이나 4살. 예. 좀만 기다리시고 좀만 기다려야 참으십시오. 의자는 먼저 사놔도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의자는 먼저 사놔도 돼요. 두 번째 우리 셀럽은 누구예요? 예, 두 번째 셀럽은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도 같이 좋아하게 된 아이유 씨. 아이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아이유의 아버지께서 훈육을 하거나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두꺼운 책을 주고 읽으라고 했대요. 이것도 생각하는 의자랑 맥락이 같아요. 왜냐면 결국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렇죠. 이런 건 정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좀 좋아요. 그 친구들한테 더 먹힐 수가 있는. 아이가 아주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러면 책을 읽는 거라는 활동을 즐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생각할 수도. 네, 그렇죠. 바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버리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반복되면 책이라는 거를 정말 많이 싫어하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은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좀 잘 파악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기질에 따라서 맞춤 튜닝을 해야 된다. 네, 사실 뭐 저도 이 자리에 교육 전문가, 육아 전문가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육아서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 얘기들이 우리 애한테는 안 통해요. 또 옆집에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 애들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아이의 기질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자,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일단 몸이 규칙적이에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배고파해요. 그리고 뭐가 좀 어긋나도 좀 잘 참고요. 낯선 상황이 생겨도 적응을 잘 하죠.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되게 부모가 키우기 편해요. 내가 좋은 부모라서가 아니라 얘 기질이 좋아서. 내가 잘 태어난 거지. 그렇죠. 예. 그 대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눈이 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눈치를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잘 참으니까 엄마가 더 이뻐해. 그러면 자꾸 자기 감정을 누르거나 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너 이럴 때 좀 속상하지 않았어? 란 말을 먼저 던져주시는 양육법이 필요하고요. 감정을 감추지 않게 평소에 좀 유대관계 그렇죠. 그리고 좀 관심이 좀 필요해요. 관심을 하게. 쉬워서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요.
정반대의 기질도 있어요. 정반대 까다롭고 까칠하고 까칠하고. 변화에 예민하고 뭔가 잘 안 맞춰졌을 때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아이들이 사실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기질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부모님은 미적분보다 어려운 문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풀어도 잘 안 풀리고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예.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처음에 어렸을 때일수록 기본적으로는 얘한테 자극을 적게 주는 게 좋아요. 낯선 상황이나 이런 것에 한 번에 갑자기 예를 들면 뭐 키즈 카페 갑자기 어느 날 쑥 데려가는 것도 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 데려가 보고 싶으면 그 키즈 카페에 문 앞까지만 가서 구경하다 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려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네. 예. 세 번째 기질인 느린 아이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좀 늦어. 적응도 좀 느리고. 순한 애랑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다려주면 제 갈 길을 잘 가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낯선 어른 애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인사 안 하고 뒤로 숨어요. 그럼 야, 뭐해 너 어른 앞에서 이래야지. 얼굴 인사해야지 뭘. 예. 근데 너무 그러시는 것보다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좀 기다려주면은 그 어른이 눈에 익으면 가서 아양도 떨고 인사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얘를 초반에 엄마의 속도에 안 맞는다고 다그치게 되면 이런 애들은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받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부모가 화를 내면서 하게 되면 아이는 그 순간 부모가 화가 나서 저 행동을 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구나라고 알지 내가 정말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어렵죠. 저한테 상담 온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난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억울하다, 너무 좀 무섭다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 혼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왜 영재발굴단 때도 그 영재 비밀 그런 거 하면서 늦둥이가 잘 되는 비밀 했을 때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잖아요. 화내고 푸시하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적었다는 게 중요한 요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데도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또 중요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 영재발굴단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늦둥이비들이 그 부모님하고 아이의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으니까 사랑을 막 듬뿍 쏟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아이는 자존감도 막 이렇게 올라요. 그렇죠. 예, 밖에 나가서도 그냥 아주. 실제로 만 7세가 돼 보니까 늦둥이 자녀들이 언어 지능이 더 높더라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 오늘 밤에 늦둥이 생각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단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반대로 이제 그 샘 해밍턴 씨가 하는 걸 봤는데 거기는 진짜 정신없잖아요, 애들 둘이. 근데 훈육할 때 상황극 역할극을 하면서 이렇게 훈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그 상대의 느낌이 어떨지 이걸 생각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코딱지 파는 거 얘가 되게 코딱지 입장에서 뭔가 상황극을 한다든지. 저는 그 안에 있고 싶었는데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쵸. 왜 나를 파내는 거야? 김태균의 훈육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이 흥미 있어하고 더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게 쉽게 되겠죠. 이런 거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역할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돼야 되기도 하고 또 좀 나이가 많아져서 초등학교 가고 이러면은 훈육으로서의 의미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훈육법은 어릴 때 쓰는 게 좋고 좀 크면 가볍게 얘기하고 싶을 때. 부모의 성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럼 어색하게 난 코딱지인데 말면서 막 어색하면 그만해 아빠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거부 의사를 말과 울음 외에도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밀치거나 때리거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훈육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일단은 피하거나 방어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피하거나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의자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의자로 고분고분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의 완력을 사용하는 거는 허용이 돼요. 고통을 줄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애가 아파하고 막 이러면 그렇죠. 그건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제압할 수 있을 정도 약간의 느낌만 딱.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미친 사춘기 7살, 7세인데요. 이름만 불러도 왜? 누나, 왜?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그럴 시기라고 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화가 납니다. 사춘기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딱 정리하고 갈게요. 네네. 심리적 사춘기도 생물학적 사춘기와
이 나란히 와요. 한 7살인데 사춘기 미친 사춘기? 사실 이게 진짜 사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군요. 사춘기 때 흔히 청소년기에 하는 반항, 독립을 위한 반항과는 이거는 결이나 맥락이 다르다. 엄마와의 예.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가능한 얘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날 불렀을 때마다 내가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러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왜? 할 텐데 불렀을 때 안 좋은 일이 많으면 이거 아이 입장에서요. 아이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이 많으면 이럴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아이 쪽 상황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현재 스트레스가 많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 쪽의 스트레스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를 부른 다음에 무엇을 내가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려지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질문할까요? 식당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 지르는 아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해야 돼요.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해야 돼요. 가서 소리 지르면 우리 먹다 말고 나와야 돼. 잘해보자. 들어가기 전에. 예, 이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한 3번 정도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 우리 가야 돼. 하나, 둘, 셋 할 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거 몇 번 데리고 나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난 먹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 하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구나. 주의사항 그냥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이러지 말랬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내가 거기서 협상을 하지 말고. 예, 그 막 구구절절 야단치지도 말고 그냥 딱 나와서 애가 내가 좀 왜 집에 가고 있지?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억백억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체벌, 예. 회초리. 예.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쵸. 뭐 저는 학교에서도 많이. 옷걸이로 맞았죠. 저는 옷걸이. 그 철옷걸이. 철옷걸이 그 뒤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 거는 부분. 그걸로 이렇게 탁 쳐갖고 여기가 물음표가 이렇게 새겨진다니까. 체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네. 체벌 문제로 많이 싸우신대요. 남편은 네. 좀 맞고 자라야 한다. 사랑의 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의 매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체벌을 상습적으로 당한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지장이 있다는 연구는 벌써 10년 전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서 생기는 상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뇌도. 예, 그걸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은 사실은 아니죠. 자, 근데 저희는 참 많이 맞고 자랐는데 잘 컸어요, 그죠? 안 맞았으면 더 잘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네. 또 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거 있으면 뭐 읽어주세요. 감정 조절 3가지 다 안 된다고 6세, 7세 연년생 연년생 어떻게 훈육해야 되냐고 막 한 2번쯤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서지영님이 지금. 서지영님. 이거 하지 마세요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게 더 좋죠, 오히려. 저렇게 연년생 또는 형제가 많이 이제 치고받고 싸울 때 부모님이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절대로 재판관이 되시면 안 돼요. 누가 잘했어? 네. 너가 못했어. 이거. 그러니까 진흙탕으로 빠지는 질문이 뭐냐면 애들이 둘이 싸웠을 때, 야 누가 먼저 그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질문부터가 염라대왕이 되는군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잘 노는데 첫째 다치지 말아라. 너희가 다칠 상황이 되면 그때 엄마가 스탑한다.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놀고 싸우고 놀면 너희 둘 다 서로 놀 수가 없어. 이것만이 엄마의 포인트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이제 싸웠어. 놀다가 동생이 막 와갖고 엄마 형 나 때렸어. 엄마 형 좀 혼내줘. 이때 했어. 이렇게 왔어. 자,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형 좀 혼내줘라는 말만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앞에 속상했어? 그래서 화났어? 어디 많이 아파? 까지는 받아주는데 형 좀 혼내줘란 말은 답변을 안 하는 거죠. 답변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말씀한 대로 사춘기 훈육법이에요. 사춘기 훈육법이면 또 이것만 가지고 다음에 한번 나와서 얘기할 거리가 되는데 사춘기만 갖고 1시간 하겠다. 사춘기 훈육법의 가장 핵심 컨셉은 뭐냐면 본인이 많이 결정한 것처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아이한테 넘겨라. 가능한 한 많이 주고 대신 부모는 뭘 받느냐?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는지 뭘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되 그거를 부모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해주고 난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놀 거야. 그러니까 나 몇 시에 들어올게. 엄마. 몇 시쯤엔 들어올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너 몇 시까지는 들어와? 이것보다는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올 거니? 안 들어오기만 해봐. 해몽댕이 아주 그냥. 선생님, 엄빠들에게 힘낼 수 있는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무겁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답을 늘 맞추려고 생각하면 늘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틀리면 다음에 맞추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육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좀 힘을 뺄 필요가 있네요. 소아가 매력적인 게 그래요.
처음에 좀 어긋나도 그 다음에 언젠가 조금만 바꿔줘도 이 아이는 시간을 두고 성장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실수 실패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시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 주에 겁니다. 우리 아이의 첫 사회생활, 유치원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음 주도 어김없이 일요일 밤 10시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빠 교실 엄빠들 안녕.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